2026년 3월 7일 종목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와 IT 부품 중에 일부를 언급해 드릴 예정이고요. 아래에 보시게 되면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지 종목명까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종목 리뷰 먼저 시작을 해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2025년까지만 보더라도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2026년의 실적을 보게 되면 2025년 대비 거의 3배 정도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분기 실적으로 확인해 보더라도 4분기 대비해서 거의 1.7배 정도 당기순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6년 역시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100만 원을 돌파를 한 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2월 달에는 변동폭이 상당히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폭이 있고 이전에 고점으로 형성되었던 저항이 지지가 되면서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들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는 79만 원을 이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10만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110만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긍정적이고 하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주반도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만 하더라도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왔죠. 2026년의 실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차트로 바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역시 사상 최대의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전에 고점이 형성되었던 가격이 35,000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항으로 형성되었었던 가격이 44,000원을 돌파를 한 거죠. 지난 월요일의 경우, 화요일이죠. 화수의 경우는 시장 자체가 약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조정을 일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지금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가격이 43,000원으로 볼 수가 있죠. 따라서 43,000원을 이탈을 하지 않으면 홀딩하는 전략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주가가 올라가면 이전에 고점이 형성이 되어 있던 가격이 51,000원입니다. 물론 실적이 향후에 더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게 되면 들고 가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보시다시피 2026년의 실적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런 만큼 일단은 51,000원에서 비중 축소라든가 혹은 차익 실현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ICTK라는 종목을 분석을 해볼게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가 2026년부터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7년에도 실적이 좋죠. 분기상으로 보게 되면 4분기 실적까지 나왔는데 4분기에는 당기순이익이 흑자 전환되었고요. 1, 2분기 실적이 조금 없어서 아쉽긴 한데 실적으로만 접근을 해보게 되면 주가의 상승은 이어져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ICTK의 경우는요, 보안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죠. 15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통사 및 ITO 사물 인터넷이죠. 디바이스 제조사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상장이 2024년에 이루어졌다가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은 다음에 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박스권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예상 실적만 간다라고 하면 적어도 21,000원대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전에 저점과 고점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던 가격이 13,000원이잖아요. 그래서 13,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장이 되게 불안한 상황에서 단기적인 목표가까지 하나 확인을 해보게 되면 15,800원이죠. 15,800원이 단기적인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테크윙입니다. 2026년의 실적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대비 거의 8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0년 실적 대비해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SK 하이닉스에 납품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급등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상 최대의 실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저점만 이탈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끌고 가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69,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지속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테크윙의 경우 하나 더 확인을 해보게 되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의 수급을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런데 기관 쪽에서 매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졌고요.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갔고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런 만큼 기관의 수급을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즉 기관 쪽에서 매도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신고가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그냥 개인적으로는 10만 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이 예상치대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까지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에 대해서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 364억까지 실적이 나왔다가 2025년이 실적이 좀 떨어졌죠. 그리고 2026년이 다시 턴 어라운드 되는데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오는 건 2027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기상으로 보게 되면 1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지만 2분기는 소폭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4분기를 제외하고는 실적이 비슷할 것 같아요. 1분기 좋고 3분기까지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분기 실적은 아니다라는 거죠. MLCC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태양광에 대한 모멘텀이 존재를 했던 종목이 대주전자 제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현 기준으로 12만 9천 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12만 원이 단기적인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지지선까지 확인을 해보게 되면 러프하게는 10만 8천 원이에요. 10만 8,500원 수준을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2024년에 이 실적을 이 위에까지 남겨놓은 이유는 뭐냐면 2026년의 실적이 2024년의 실적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12만 9천 원에서 13만 원 사이에서는 차익 실현하는 방향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가가 상당히 올라왔기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박스권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6만 5천 원 부근에서는 매수가 많은 거죠. 맞는 거죠. 왜냐하면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13만 원이 되게 되면 단기적인 저항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2만 9천 원 부근이 되게 되면 차익 실현하라고 언급을 해드렸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작년에 상장을 했던 아크릴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알고 있죠. 이 엔비디아가 스펙트럼 X라는 걸 상용화를 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신 장비 업체인데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아크릴의 경우는 상당히 좋은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점은 이미 많이 올라서 상장이 됐다라는 게 단점일 수는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이 통신 장비가 커져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즉 사양이 더 좋아져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그런 만큼 상장 후 그 다음에 상장 주식 수가 지금 1,000만 주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중장기로 끌고 가시면 호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기준으로 목표가를 먼저 체크를 해보게 되면 5만 원까지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1년 후부터 주식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주식 분할을 하거나 혹은 주식 수를 늘리는 액면 분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들도 신규 상장주 중에서 주식 수가 많이 없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무증을 1년 후에는 할 가능성이 있거나 액면 분할로 인해서 단가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의 경우는 이전에 지지 저항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33,000원대 있죠. 33,000원대가 지지선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중장기로 끌고 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냥 들고 가셔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주식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신 분들, 즉 시장 자체가 지금은 이란 이슈로 인해서 변동폭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3,000원을 리탈을 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일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보면 2023년, 2024년, 2025년 실적이 적자였다가 2026년에 흑자가 전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상장이 될 때 AI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주가가 너무 크게 상장을 했다라는 게 단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33,000원 이탈 시 비중 축소 의견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아크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 앞서 5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 중간에라도 혹시 액면 분할이라든가 혹은 무상 증자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게 되면 5만 원 뛰어넘어서 한 6만 5천 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것도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6종목 정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